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애착 형성과 정서 지원에 도움이 되는 애착 인형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엄마 또는 가족이 직접 만들어주는 인형이라 아이에게 더 의미가 있고 뜻깊은 인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키트를 통해서 직접 바느질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볼게요. 자, 준비된 인형의 두 장의 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꼬리 부분은 좀 중심을 조금 미리 붙여놨어요. 그래서 두 장을 서로 마주 보도록 놓으세요. 여기 귀가 있는 부분이 인형의 겉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귀하고 귀가 서로 마주 보도록. 그러면 아마 이렇게 마주 보게 놓으면은 이렇게 코끼리 모양의 그림이 완성선이 있을 거예요. 뒤집어 봤을 때 뒷면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림을 서로 마주 보도록 고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시침핀으로 한번 위에 파란색 라인을 한번 꽂으세요. 그래서 반대편에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똑같이 파란색 라인에 시침핀이 꼽히도록 해서 다시 위로 통과되도록. 그죠? 그래서 위에 한번 꼽아주고 밑에 다리 부분에도 마찬가지. 자, 밑에 부분에 파란색 선을 따라서 시침핀을 한번 꽂고 반대편에 똑같이 이렇게 핀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다시 꽂고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끼리 얼굴하고 몸하고 귀하고 저희가 조각천을 연결을 해놨어요. 요 귀는 앞으로 오시면 안 되고 반드시 몸쪽으로 뒤로 밀고 시접을 보면 이렇게 시접이 한쪽으로 쏠리게 하지 마시고 양쪽으로 시접을 가름솔로 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뒤편에도 반드시 시접이 양쪽으로 가름솔로 벌려지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림을 맞춰서 시침핀을 꼽아서 고정해 주세요. 그래서 요 두 개 사이에 가운데 한번 딱 찌르고 반대편에도 똑같은 위치에 핀이 나오도록 그래서 이렇게 찔러주세요. 그리고 밑에 다리에도 한 번 더 찔러서 반대편에 이렇게 똑같이 그림에 나오도록 찔러주시고 혹시 좀 바느질이 자신 없으시면 시침핀을 여러 개 촘촘히 좀 꼽으셔도 돼요. 여기도 얼굴 부분에도 한번 꼽으시고 또 두 장을 맞춰서 반대편에도 이렇게 꽂아서 위로 한번 올라오도록. 그죠? 마지막에 코 부분에도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시접이 있으면 양쪽으로 꼭 벌려주세요. 이렇게 가름솔로 벌려서 시침핀을 한번 꼽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제 여기에서 맞춰왔기 때문에 비슷하게 이제 맞춰질 거예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핀을 꼽아서 자 이렇게 시침핀으로 인형의 앞판과 뒷판을 이렇게 고정만 시켜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바늘에다가 실을 끼울게요. 이렇게 실을 끼우실 때는 이 인형을 한 바퀴 이렇게 도를 건데요. 이 실을 길게 뽑아서 한 번에 다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하다가 실이 꼬이기 때문에 바늘귀에 실을 꼽았을 때 이제 두 가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30에서 한 40cm 정도 길이. 너무 길게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실이 꼬여요. 그래서 한 30-40cm 정도. 그리고 이렇게 실 매듭을 좀 쉽게 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바늘을 잡았으면 왼쪽에 실 끝을 잡았죠. 두 올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서로 만나요. 끝과 끝끼리. 그렇죠? 그리고 이 실을 바늘을 두 바퀴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그래서 돌린 거를 딱 잡고 그냥 바늘만 쑥 당겨주세요.
그럼 그냥 이렇게 매듭이 잡혀요. 이제 바느질 한번 해볼게요. 주의하실 점이 시작점을 아무데나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요거 창구멍인데요. 요 부분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 창구멍을 기준으로 바느질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밑에서부터 할게요. 기본적으로 홈질은 다 아시죠?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홈질은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또 다시 들어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자 이렇게가 홈질이거든요. 네, 보통은 이렇게 저희가 다 바느질을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할 바느질 방법은 요 홈질이 아니고 박음질이에요. 자, 박음질은 요거 규칙만 지켜주시면 그냥 한 바퀴 뺑 둘러서 박음질만 하면 오늘 끝이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박음질은 기본적으로 좀 박음질을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설명을 드릴게요. 바늘이 한번 들어갔다가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그럼 빼요. 기본 홈질처럼 똑같아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넣었던 곳으로 한번 다시 뒤로 가요. 자, 뒤로 가서 올라왔던 실올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 또다시 이 실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또 뒤로. 자, 바늘 올라왔어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뒤로. 자, 그러면 이 실이 가운데 있어요. 바늘은 홈질 가운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느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홈질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뭐 가지고 놀고 세탁을 해도 바느질이 튼튼해서 잘 뜯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만 좀 주의하셔서 바느질을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구멍을 기점으로 위나 아래서부터 박음질을 할게요. 처음에 한번 이렇게 홈질을 해주세요. 홈질을 하실 때 듬성듬성 너무 넓게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속 넣을 때 틈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0.5cm 정도? 네, 그 간격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홈질해서 한번 올라왔죠? 그러면 바늘이 다시 뒤로 간데 있죠? 처음 들어갔던 곳, 뒤로. 그리고 자, 이게 조금 두꺼워서 손으로 하기 힘드시면 이렇게 바닥에 지지대처럼 이렇게 바늘을 대고 하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탕탕탕 당겨주셔야 돼요. 실이 꼬이거든요. 자,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시 뒤로 꼽고 한 0.5cm 간격으로 자, 바늘은 이렇게 지지대처럼 이렇게 하시고 자, 탕탕탕 꼭 잘 당겨 주셔야 돼요. 다시 올라왔으면 뒤로 0.5cm 간격으로 쭉 해서 자, 시침핀만 2장을 잘 맞춰주면 이제는 그냥 이 라인 따라서 유도선 따라서 그냥 박음질만 해주시면 돼요. 자, 올라왔죠? 다시 뒤로. 그래서 이게 두 올이 잘 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원단과 원단 사이에 이렇게 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천을 홈질하는 것보다는 실이 잘 꼬여요. 그래서 이렇게 탕탕탕 당겨주셔야 돼요. 너무 세게 당기면 실도 끊어지니까 살짝 여러 번 당겨주시면 돼요. 바늘 뒤로 다시 한 번. 자, 이렇게 해서 코끼리 모양으로 한 바퀴 쭉 다 돌아서 박음질을 해주시면 돼요. 하실 때 여기 시침핀 있죠?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세요. 그래서 솜 찔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침핀을 옆으로다가 살짝 꼽아 놓고 고정시켜 놓고 다시 꼽아서 이렇게 원단이 두께가 있어서 반드시 바늘의 지지대를 바닥에다가 놓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탕탕탕.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다 전체를 박음질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코끼리 모양으로 박음질을 다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창구멍만 남았죠. 자, 그러면 박음질을 다 끝내셨으면 뒤집을 건데요. 뒤집기 전에 집에 있는 가위로 저희가 가위밥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모양의 여기 다리 있죠. 이 틈새랑 그 다음에 코끼리 코 밑에 부분, 그리고 이렇게 코 부분, 이렇게 라인이 완만한 부분에다가 살짝 가위밥을 넣어줘서 조금 구김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끼리 끝부분에 가위밥을 넣어주세요. 너무 깊숙이 넣으면 박음질한 거 잘라지니까 이 시접 부분 있죠? 이 시접 부분을 요만큼만 딱 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 코너 부분. 이렇게 곡선이 완만한 부분, 그리고 여기도 미리 제가 가위밥을 좀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Y자처럼 이렇게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코너 부분, 이렇게 세 부분에는 이렇게 가위밥을 하나, 둘, 한 3번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뒤집을 건데요. 제일 먼저 그냥 뒤집으면 힘들기 때문에 손을 넣으셔서 쭉 들어가서 코로 가세요. 자, 코가 엄지손가락이 코 끝까지 와야 돼요, 여기. 자, 엄지손이 왔죠? 그러면 이 부분을 서로 만나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 잡고 코를 제일 먼저 빼주세요. 코만 나오면 몸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집에 뭐 쓰시는 연필이나 아니면 요즘 나무젓가락 많잖아요. 그걸로 살짝 모양을 조금 잡아주세요. 저는 이렇게 연필을 뒤로 넣어서, 자, 항상 코 먼저, 자, 살살 밀면은 이제 코 모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필이나 나무젓가락으로 쑥 밀어서 코 끝까지 가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이렇게 다리. 조금 연필이나 나무젓가락으로 인형의 형태를 좀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뒷다리. 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누비가 조금 도톰해서 연필로 잡아주시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자, 얼굴 부분도 한번 이렇게 젓가락이나 연필로 한번 이렇게 한번 쓸어줄게요. 네, 그러면 모양이 아마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리 부분도 이렇게 한 번씩 꾹꾹 눌러서 최대한 형태를 잘 잡아줘야지 솜을 넣었을 때 예쁘거든요. 여러분들 키트에 보면 저희가 솜을 이렇게 넣어드렸는데요. 이 양은 이 인형에 다 들어갈 양이라서 굳이 남기실 필요 없이 다 채우시면 좋아요. 조금 덜 채우시면 인형이 조금 힘이 없고 안 빵빵하니까 지금 보내드린 키트에 있는 솜을 다 채우세요. 아까 뒤집을 때도 항상 코부터 잡고 뒤집었죠. 그래서 인형에 솜을 넣을 때도 마찬가지 코부터 채우셔야 돼요. 근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한 주먹만큼 잡으시고 요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서 손 한 2개로요. 자, 쭉쭉 밀어서 코까지 갈게요. 손가락 2개 내지는 하나가 코까지 들어가야 돼요. 솜을 쑥 밀어서 코하고 다리만 잘 잡아주면 모양 형태는 잘 잡혀요. 근데 솜을 끝까지 안 채워주시면 나중에 인형의 모양 형태가 좀 안 이쁘게 이렇게 넣으면 어때요? 이렇게 빵빵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이 몸통부터 절대 채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뭉쳐가지고 코부터 채우고 그 다음엔 어디 채우냐면 다리 채우셔야 돼요. 요 순서만 지켜주시면 모양이 예쁜데 막 솜 뭉쳐서 한꺼번에 막 만들어시면 나중에 다리하고 코가 형태가 안 잡히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솜이 이제 여기까지 코가 찼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리 부분도 이렇게 공간이 좁은 부분이라서 조금씩 채워서 넣고 몸은 이제 한꺼번에 넣을 거예요. 요거도 이렇게 손으로 쑥쑥 해서 다리 있는데 형태 잡아서 밀어 넣어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다리에 솜 채웠어요. 이렇게 안에 넣으니까 손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손을 잡고요. 솜을 이렇게 밀어 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밀면은 솜이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야구공 잡듯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밀어 넣으세요. 자, 이제 앞다리 채우면 이제 얼굴 채우시면 돼요. 한 얼굴 반쯤 왔을 때 또 여기 뒷다리 채우시면 돼요. 자, 지금은 솜을 이제 다리랑 앞다리랑 코를 잡아줬으니까 이렇게 쑥쑥 밀어 넣으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솜이 여기 원단 끝까지 이렇게 닿이도록 차근차근 쌓도록 밀어주셔야 돼요. 그냥 입구에서 많이 넣고 이제 뒤에서 밀으면 안 되고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이 앞에까지 다 솜이 오도록 계속 밀어 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형태가 잡혀요. 자, 솜을 다 채웠으면 요 창구멍을 이제 막아줄 건데요. 요거는 이제 공구르기를 해서 막아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시접이 좀 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양을 좀 잡기 힘들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짝 입술처럼 모양을 잡아주신 다음에 자신 없으면 이렇게 딱 꼽아가지고 시침핀을 하나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가 구멍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해 놓으시면 아마 바느질하기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바늘에 이렇게 실을 끼우시는데요. 아까처럼 한 40 이렇게 하시면 구멍이 지금 한 7, 8cm 정도거든요. 그래서 굳이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한 20에서 한 30cm 정도 이렇게 해서 자, 아까처럼 매듭을 지어 볼게요. 공구르기는 아마 좀 많이 해보셨을 건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침핀을 고정해 놨기 때문에 바느질 하기는 조금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핀을 이렇게 꼽아 놓고요. 자, 여기 꼬리 밑에 보면은 이렇게 자, 구멍이 벌어져 있는 부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한 0.5 조금 위로 자, 이 구멍에서 바느질 돼 있는 부분을 조금 안에서 한번 찔러요. 이렇게.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틈새로 한번 찔러서 바늘이 밖으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방금 바늘이 나온 부분 있죠. 이 바늘 나온 부분 마주 보는 쪽 거기에다가 다시 바늘을 찌르세요. 반대편 시접 마주 보는 쪽에 한 0.5 정도. 자, 그럼 바늘 나왔어요. 자, 바늘 나왔죠? 그러면 밑으로 실을 이렇게 내렸을 때 마주 보는 쪽에 다시 또 0.5 찔러요. 자, 주의할 게 뭐냐면 공구르기 할 때 이렇게 마주 보고 위치에서 찔러야 되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틈새가 벌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자, 바늘을 꼽아서 실이 나왔죠. 얘랑 이렇게 마주 보는 쪽 요 위치에다가 한 0.5 정도 떠주세요. 그죠? 자, 바늘 나왔어요. 또 반대편 마주 보는 쪽에 시접 부분에 한 0.5 떠주세요. 자, 탕탕탕 꼭 당겨주세요.
자, 바늘 나와서 마주 보는 쪽에 이렇게 해서 공구르기 해줄게요. 그리고 마무리 때문에 쭉 갈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어때요? 밖으로 바느질 선이 안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이제 하고 매듭을 지어줄 건데요. 자, 여기 끝까지 조금 바느질 돼 있는 부분까지 안전하게 한 번 더 흠질을 해주세요. 공구르기를. 자,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 매듭 이렇게 해서 짓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매듭을 한 번 이렇게 지었죠. 조금 튼튼하게 해주려면 한 번 더 지으세요. 한 2번 정도 매듭을 지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가위로 끊지 마시고요. 자, 이 바늘을 방금 실이 나온 약간 0.12mm 옆으로 다시 찔러주세요. 코끼리 몸으로. 자, 찔렀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몸, 다리 아무 부분으로 그냥 통과해서 나오세요. 탁 당겨주시면 매듭이 인형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밖으로는 매듭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몸 밖으로 나온 이 실을 끊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실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매듭도 안 보이고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꼬리 부분은요, 뭐 이대로 쓰셔도 되고요. 저희가 조금 아이들한테 재밌게 하라고 이렇게 끝에 이렇게 매듭을 조금 묶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쉽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매듭 길이를 한번 묶어주시면 조금 귀여운 코끼리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손바느질로 집에서 간단하게 우리 아이 인형 만들었는데 굳이 비싸게 아이 인형 사지 않아도 집에 있는 조각천이나 짜투리 원단으로 충분히 우리 아이 인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쓰다가 또 아이가 뭐 이렇게 뜯어지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또 이렇게 직접 한 번 더 만들어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바느질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